여러분 중장년층 이러면 40대까지 40대부터 60대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40대부터 60대까지가 사실은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들이에요. 특히 40대는 경제의 허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강할 때예요. 그런데 이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을 보면요.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빚이. 평균 소득을 보더라도요. 2018년에는 3,411만 원이었거든요. 2019년에는 3,555만 원이에요. 늘어난 게 3.3% 늘어났고요. 금액으로는 114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늘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채가 는 거 보세요. 대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 2018년에는 4,459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4,856만 원입니다. 8.9%가 늘어났습니다. 397만 원이 늘어났어요. 금액으로. 2배 늘어났죠. 2배가 넘지요. 2배가 넘습니다. 전부 다.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이게 40세에서부터 64세까지인데 여기가 버는 것보다가 빚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기준이 2019년이라는 사실이에요. 2019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올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이미 이 중장년층의 어떤 낙담은 시작됐다. 버는 것보다가 빚이 2배나 늘어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저는 늘 자영업자 비중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40대에서 64세까지도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거기서 정리해고되거나 희망퇴직돼서 나오신 분들 또 제조업을 자영업을 하시거든요. 불나방처럼 창업을 합니다. 불나방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작년에 이미 어려워졌어요. 최저임금 올렸죠. 주 52시간제 도입됐죠. 김영란법 나왔죠. 미투가 또 활성화됐죠.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도. 경제성장률에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는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자영업자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하려면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뭔가 투자할 곳을 만들어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을 그쪽으로 흡수시켜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정책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정부는. 지금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장년층의 어떤 낙담, 실망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볼까요? 연령별로 봐도요. 이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은 소득이고 빨간색은 쉽게 말하면 부채입니다. 작년에 파란색은 전부 적고요. 빨간색은 전부 많습니다. 40대건 40대 초반이든 후반이든 50대든 60대 초반이 다 마찬가지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나이는 40대 후반 3,938만 원이지만 실제 빚은요 40대 후반에 가면 5천만 원씩 지고 있어요. 버는 것보다가 빚이 더 많아진다는 그 증거입니다. 40대 초반은 더하죠.
40대 초반은 3,703만 원을 버는데 5,420만 원. 야, 참 환장하다. 그죠? 환장하죠. 60대 초반은요. 2,408만 원을 버는데 3,831만 원의 빚을 진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중장년층이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낙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중장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소유 비중도 보시다시피 40대 초반은 39%밖에 안 됩니다. 60대 초반은 45.2%인데 비해서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을 지금 대표 발의했죠.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거 왜 했는지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에 40대 50대 60대가 투표권이 굉장히 많아요. 투표권이.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있고요. 그 밑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 밑으로도 사실 많습니다. 한 세대당 인구가. 지금이야 30만도 원래 깨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우리 때만 해도 70만이고 70만 80만. 아무리 적어도 50만 60만이거든 여기가요. 그런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법을 1가구 1주택법을 하면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갈라치기가 가능해요.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 가까이 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 가까이 되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잠깐 밖으로 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토대를 보면 우리가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법을 발의를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장년들은 집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고 소득은 줄고 빚은 많아지고 그러니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장년층의 한 사람인데 힘내야죠. 힘내야지. 내가 힘을 안 내면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내자고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